오늘 영상에서는 이혼 가정에서 자란 여자들이 보이는 문제 행동과 이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이혼 가정이라고 하면은 아빠랑 자녀가 산다기보다는 엄마와 자녀들이 함께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보편적인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딸들이 보이는 결핍은 첫 번째로 대인관계 신뢰도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낮겠죠. 대인관계에 대한 신뢰도, 이 믿음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인간이 처음 태어나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엄마, 아빠, 부모예요. 그래서 자녀 상담할 때 그냥 인간이라는 사람, 이 인간들을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예요. 이 부모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면서 눈으로 지켜보면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 부모가 싸우네요. 거기서부터도 문제지만 이 둘이 싸워서 헤어졌어요. 그러면 이 싸우는 과정에서 딸은 엄청난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나중에는 헤어질 수 있구나. 엄마, 아빠가 되게 나의 부모로서 영원할 것 같은데 헤어질 수 있는 일이야? 이게 가능한 일이야? 라고 이것들을 충격을 받고 우울해지고 화도 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나중에 수용을 하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이 딸들은 상대에 대한 대인관계 신뢰도가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학생 때는 어떤 문제를 보이겠냐고요. 학생 때 뭐 누굴 믿겠어요? 뭐 삼촌을 믿겠어요? 부모를 믿겠어요? 친구에 대한 이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친구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라는 거는 뭐 친구들이 피해를 보느냐? 아니에요. 본인이 제일 고생해요. 이거는 본인이 제일 고생하는 거예요. 애들은 이런 신뢰도 믿음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뭐 누군가 나랑 더 친하다 이 정도는 있겠죠. 하지만 얘네들은 이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계속 친구 관계에 대해서 얘한테는 내가 더 마음을 주면은 나중에 얘가 나를 손절했을 때 내가 더 충격을 받을 거야. 얘는 이래서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끊임없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어디로 가느냐? 성인이 되면은 네. 누구한테 가겠어요? 이성 친구한테 가죠. 그러니까 남자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올바른 남자를 만나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사랑받고 관계에 대한 불안도 이렇게 좀 다독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끊임없이 남자친구가 나한테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하지? 바람을 피면 어떡하지? 날 버리면 어떡하지? 계속 끊임없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의심이란 건 불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불안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의심을 하는 거고 본인이 괴로워하는 거고 나중에는 이 불안을 견디다 못해서 본인이 먼저 헤어지자고 해요. 남자는 당황하죠. 아니 왜? 아니 내가 이거를 좀 서운하게 할 수도 있지. 근데 이런 것 같다 헤어지자고 하는데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크게 상처를 받을 바에 더 크게 눈덩이처럼 부러진 상처를 받을 바에는 이 정도에서 끝내자 하고 팍 끊어버려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죠. 그랬을 때 이 대인관계 신뢰도를 다시 회복시키려면은 내가 왜 신뢰도가 낮아졌는지 친구를 자꾸 믿지 못하고 남자친구를 끊임없이 의심하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이거를 자아성찰이라고 하는데 본인 과거를 생각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라던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를 아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안정감을 되찾아야 돼요. 안정된 사랑을 받고 신뢰를 회복하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또 보여주고 이래야지 이 부분이 회복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이런 의심 사고가 있구나에 대해서 먼저 알고 상대방이 어느 정도 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거를 본인들도 수용할 줄을 알아야 돼요. 바보처럼 호구처럼 무조건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본인이 사람을 보는 기준 이것들을 많은 조언을 듣고 이런 것들을 배우고 사람 보는 눈을 길러서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사람을 믿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본인들이 불안한 거를 알지만 상대방이 좋은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나도 그에 상응하게 좀 수용을 해줄 줄 알고 고맙다고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꼭 잘 아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특히 이 딸들이 아빠가 부채되다 보니까 남자 만나는 거에 대한 기준선이 없다.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남자들이 여자한테 조금 더 많이 배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기준은 아빠가 만들어준단 말이야. 근데 아빠가 없네? 아빠가 부재됐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남자를 볼 때 제발 무심결에 튀어나오는 이 말투 같은 걸 좀 봐라. 뭐 매너, 뭐 음식 챙겨주고 의자 빼주는 거,
이거는 그냥 맘먹고 나가면 해요. 뭐 돈 있는 척 하려면 충분히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은 절대 거짓말을 못해요.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사용했던 언어, 말투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이런 것들이 툭 하고 튀어나와요. 그래서 남자 만날 때 말투.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말투 첫 번째로. 그다음에 그 집안에서 부모님들 모습을 봐라. 두 분 사이가 좋은지도 보고, 좋았는지 과거, 좋은지 현재도 봐야 되고, 그 남자친구와 소통하는 것들도 좀 봐야 되고, 너무 강압적이다, 일방적이다, 의존한다, 이런 것들도 다 봐야 돼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화목한 가정에서 화목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애들은 문제 행동을 보일 수도 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나랑 대화도 하고 다투기도 하면 제자리로 또 돌아온다.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도 있겠지만, 세 번째는 성실함 정도가 있겠죠. 요행 좋아하지 않고 성실함이 묻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낮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남자 볼 때 이 세 가지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이성 친구를 만날 때 남자에 대한 기준이 없지만 나만의 기준을 잘 이제 딱 설립을 해서 이거에 벗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이 아니라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아, 뭐 10개 중에 치명적인 문제 없이 뭐 7, 8개 정도는 좀 부합하다. 그러면은 이 앞으로 살아오고 결혼하면서 맞춰가면 돼요. 10개 기준이 있다라고 했는데 10개 다 맞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살지는 마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본인도 그런 사람은 아닐 거고. 세 번째로는 요분들이 엄마랑 자랐을 때 엄마가 혼자 애들을 키우면요 그냥 불안하고 우울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애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 자체는 진짜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인 측면을 해결을 하면서 아이들을 올바르게 성장시킨다? 이건 엄마의 영혼과 신체를 다 갈아 넣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컨디션이겠냐고요.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태에서 키울 가능성이 좀 높아요. 물론 남편하고 이혼 과정에서의 데미지도 있겠죠. 그랬을 때 자녀들은 또 불안하고 상처를 받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바랄게요. 우리 엄마가 과거에 혼자 나를 키워주면서 서운하게 했던 것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엄마도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여준 모습이기 때문에 상처받은 거는 안타깝지만 조금 더 엄마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엄마랑 좀 대화도 하고 같이 데이트도 하고 서운한 게 있으면 표현도 해보고 엄마들도 그 과정에서 힘든 점을 우리 엄마에 대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은 더 앞으로 엄마랑 본인들이랑 좋은 삶을 잘 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혼 가정에서 이제 딸들이 자랐을 때, 여자들이 자랐을 때 보이는 문제 행동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이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혼 가정에서 자랐으면 이 중에 하나는 해당이 될 텐데 이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나의 결핍을 잘 채우고 앞으로 좀 행복하고 화목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